이번에는 K-means 알고리즘의 개선판인 K-means 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 K-means 클러스터링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초기 값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즉 적절하게 잘 분포해 있으면 작동이 잘 되지만 너무 몰려 있거나 하면은 결과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, 이런 성질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K-means 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요. 이 K-means 알고리즘은 일단은 초기 중심값을 보다 적절히 설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. 그래서 그 초기 중심값만 설정되고 나면 그 이후는 K-means 알고리즘 똑같아요. 하지만 K-means 에서 랜덤하게 그 중심값을 찾는 것과는 달리 좀 다른 방법으로 적절한 중심값을 찾습니다. 그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일단은 랜덤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심값 하나만 찾습니다. 하나만. 한 개만 먼저 찾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K개에 해당하는 중심값을 찾을 때 한 번 반복을 하는데, 지금 보이는 그 2번 그 스텝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.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? 일단 데이터 집합에서 각 데이터에 대해서 해당 데이터와 우리가 보통 뭐 XI라고 썼던 데이터들이죠. 그것과 선택된 중심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과의 거리 dx를 계산합니다. 즉 모든 데이터들은 자기와 가장, 지금은 일단 처음에는 한 개뿐이 없겠죠. 한 개의 중심값뿐이 없겠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운 중심값으로부터의 거리를 재고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, 즉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확률이 높게 주는 거죠. 좀 편중된 확률 분포를 사용해서 임의의 데이터를 또 선택을 해서 중심값으로 만듭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중심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그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에 또 다른 중심이 생기는 겁니다. 그렇게 두 개 이상의 중심이 생기고 나면 그 다른 중심값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, 그러니까 중심값들이 서로 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멀리 위치하게 되죠. 그것을 초기 중심값으로 사용하고서 기존의 K-means 클러스터링을 다시 수행하는 겁니다. 즉 초기 값만 다르게 수행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존의 K-means 알고리즘보다 K-means 알고리즘은 초기 값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이후에 그 초기 값이 잘 설정되고 나면 K-means 알고리즘 자체가 기존의 시간보다도 훨씬 더 빨리 컨버지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즉 주어진 K 군집의 개수의 로그에 해당되는 그런 오더 정도의 그런 시간만으로 컨버전스가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알고리즘 쓰는 방법은 파이썬의 사이키론에서 제공하는 K-means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. 그런데 다른 점 하나는 인수 중에 하나인 init이라는 것에다가 k-means++라는 값을 주기만 하면 돼요. 또는 아무것도 안 주면은 이 k-means 알고리즘의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k-means++ 방식으로 초기 값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 클러스터의 개수만 주면 그 클러스터에 가장 적합한 초기 값으로 K-means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실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 이 만든 K-means 인스턴스에 fit이라는 함수를 쓰는데, 메소드를 쓰는데 데이터 X 값을 넣어서 실행시키고요.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실행되고 나면 클러스터 센터스가 바로 중심값이 결정된 중심값들이고요. 그 중심값에 해당되는 클러스터링, 즉 군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fit, predict, 괄호 열고 x라는 것으로 시행하면은 이 y underscore k-means라는 변수로 받아낸 이 값이 소위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. 각 데이터마다. 그래서 그 레이블을 가지고서 컬러로 해가지고
주어진 x와 x의 1번 좌표와 2번 좌표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면은 이와 같이 군집화가 잘 된 걸 알 수 있고요. 소위 centers라고 우리가 중심값만 다시 다른 변수로 받아서 검은색으로 그려본 건데 잘 수렴된 거를 알 수 있죠. 그리고 얼마만큼 잘 수렴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또 다른 예제 하나가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데, 이 예제가 좀 길어 보이지만 사실 긴 거는 그래픽한 부분을 넣기 위해서 좀 긴 거고요. 사실 앞에서 했던 그런 K-means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한 건데, 최대 반복수를 한 번 했을 때, 두 번 했을 때, 그리고 세 번 했을 때, 네 번 했을 때 반복되는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컨버지 되는가를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. 조금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 자체도 make 블럭을 조금 작은 숫자로 2개 정도, 즉 여기 보다시피 make blobs라는 함수를 쓰는데 샘플 개수는 80개로 한번 잡아서 해봤고요. 랜덤 스테이터스는 그냥 임의로 잡은 겁니다. 그래서 만든 새로운 x를 우리가 클러스터링 하는데 k-means를 쓸 겁니다. 그런데 초기 값을 랜덤으로 줬을 때 지금 결과네요. 그러면은 임의의 위치에 위치하는 거고, 그것이 최대 반복 횟수를 요 n이라는 변수로 전달받아서 하게 되는데, 우리가 요 플롯 k-means라는 함수를 정의한 후에 이 플롯 k-means를 반복을 1로, 2로, 3으로, 4로 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.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완성된 그러한 그러니까 반복 횟수까지 완성된 군집화 내용을 보기 위한 거죠. 여기 내려가 보면은 이제는 그림만 살펴보면 알 것 같습니다. 즉 처음에 초기 값이 여기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에 맞추어서 클러스터링이 수행된 다음이고요. 그 다음 반복되는 아이터레이션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새로운 중심값을 구했는데, 새로운 중심값은 아무래도 아래쪽에 노란색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중심값이 한 여기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동돼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. 센터 빨간색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다음에 군집화가 다시 되니까 여기까지만 노란색 군집으로 완성된 걸 알 수 있고요. 군집화를 반복을 3번 할 때, 4번 할 때, 거의 4번 만에 거의 완성된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. 이 똑같은 그러한 결과를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값을 k-means 플러스로 주는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까요? 여기서 랜덤이 아니라 k-means 플러스 이렇게 주고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행된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반복 때부터 지금 중심점 위치가 마치 데이터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자리하게 있죠. 그러니까 첫 번째 반복 때부터 이미 중심의 위치가 그룹의 중심 위치 근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수렴하고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k-means 플러스가 디폴트로 사용되는 이유도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.